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1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방송에서 굉장히 뜸하시더라고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연말에 좀 보고서도 일이 많고 네. 세미나도 많아서 조금 네. 못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보고서 11월 초 이후로 없던데요. 네,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 걸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 다니시느라고.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2차 전지 쪽 얘기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물론 뭐 최근에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도 전기차 뭐 투자나 증설에 격전지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랑 유럽? 유럽은 이미 뭐 많은 업체들이 다 진출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뭐 CATL이라든지 S볼트라든 중국 업체들, 그리고 놀스볼트도 있고요. 뭐 테슬라도 지금 베를린에 직접적으로 배터리 공장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시작이 됐고 소지업체들도 많이 따라 나갔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미국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 설비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의존도는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 완성차 탑3 업체들이 전부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았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전부 이제 미국 증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동 시점이 24년, 25년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많이 진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원자재나 원재료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광산도 계약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네. 네, 셀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업체들,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광산 직접 투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3원기 배터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리사이클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하는 이런 준비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질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중국의 원재료 수입 물량들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런 의존도를 좀 다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진짜 2차 전지 소재가 주도주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이 조금 빠지고 있기는 네. 하지만 뭐 마음이 명실상부. 무겁습니다. 네. 오늘은 왜 빠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의 좀 섹터 로테이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연 시장의 주도주인 지금 이 2차 전지 소재 쪽, 올해 이쪽의 키워드와 트렌드는 뭐예요?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네. 특히 소재업체들의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자료에도 언급을 한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가장 포인트가 미국이에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전부 완성차 탑3랑 손을 잡게 됐고요. 그러면서 물량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소재업체들도 전부 증설 발표를 더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 성장성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언제쯤 그 주가 상승세가 좀 멈출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내년에도 계속 전고점 이상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전기차 시장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여전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성장은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뭐 변곡은 있을지라도 계속 고점은 높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파는 건 바보네요. 길게 보시면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점쟁이는 아니니까. 애널리스트께서도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걸 네. 참 잘 맞추면 좋은데, 단기까지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잘 맞추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 긴 추세로 보면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다만 많이 오른 만큼 좀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많으면은 뭐 한 30-4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내년까지 진짜 이걸 내가 봐도 되나, 이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시기일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뭐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 것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지금 거예요? 24년 실적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IT 산업으로 보면 이렇게 선반영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네. 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이미 2년 뒤에, 3년 뒤의 물량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캐파 방향성이 지금 이제 실적의 성장성이니까 2년 뒤의 실적을 반영시키는 건 크게 무리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재업체들의 피어 밸류에이션이 2024년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30배 조금 밑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또 25년 실적들을 바라보는 시점들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오른 만큼 기간 조정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30배를 믿으면 생각보다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네. 기준에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지금 섹터에서 사실 뭐 요즘에 NFT나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기차는 그만큼 높은 성장성에 사실 실적까지 늘어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숫자가 거잖아요. 지키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편안한 성장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내에서는 숫자가 찍히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실체가 있는 맞습니다. 성장주다. 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소재 쪽은 너무 좋은데 반대로 배터리셀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안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상반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 11월 달에 나온 자료에 네.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셀업체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셀업체들보다 소재업체가 주가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내년에도 소재업체들이 더 주가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배터리 셀과 소재업체들의 실적들을 최근에 좀 글로벌 정리를 해보면요, 눈에 띄게 좀 갈립니다. 소재업체들은 각 분야별로 적정한 마진들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제 막 BEP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배터리 셀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구매력이 강한데 배터리 셀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자릿수 마진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 지나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ROIC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멀티플 확장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미 커머디티화되어 있는 소재들은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소재업체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개중에 삼성 SDI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셨던데 군계 일학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뭐 그래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다 좋죠. 근데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을 앞두고 네.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LG화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거고요. 그건 뭐 중장기적으로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일 마찬가지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SDI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네. 저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 연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셀은 ROIC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ROIC가 높지 않다는 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쏟아부어도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소재들에 비해서 셀업체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삼성 SDI와 SK LG의 전략이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만 하는 SDI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가 다른 두 업체들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편입니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수익성 위주로. 반면에 LG나 SK는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라는 부분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그룹 차원에서 소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면 화학 기반의 회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략 차이가 좀 있고,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주식의 매력도는 증설을 얼마나 빨리빨리 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편에서는 전체적인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셀 업체까지 포함해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인사도 안 들었어요. 소개도 안 했어. 그쵸? 누구나 다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과 함께 했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